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행 연립 방정식과 가우스 오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앞에서는 우리가 행렬하고 벡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행렬의 합하고 스칼라 곱, 그리고 행렬의 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실제 연산에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선행 연립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 연립 방정식이 어떤 형태인지를 알아보고요. 선행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우스 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연립 방정식이라는 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n개의 미수가 있고요. x1, x2, xn을 갖는 m개의 선행 연립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씩 보게 되면 a11에 x1 플러스 a12에 x2 점점점이란 거는 이건 여러 개가 연속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속으로 또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a1n에 xn은 각기 b1, 그리고 두 번째 방정식은 a21 x1 플러스 a22 x2 a2n의 xn은 각기 b2가 되고, 마지막은 a의 m1 x1 플러스 am2 x2 플러스 amn xn은 각기 bm,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는가 하면 선형 연립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x1, x2, xn은 미수가 되겠고요. 앞에 있는 a11, a12, a1n 이 값들은 개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수는 aic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b1, b2, bm은 상수항이라고 말합니다. 좀 특수한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제차 연립 방식이란 거는 모든 상수항 bj가 0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b1, b2, bm이 다 0 되게 되면 이것을 제차 방정식 혹은 동차 방정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제차 연립 방식이란 거는 이 경우에는 b1, b2, bm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닌 상수항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놓고 말하면 b1, b2, bm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이 경우는 비제차 방정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해벡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다 정의가 되겠습니다. 해벡터는 위의 연립 방식을 만족하는 해를 성분으로 가지는 벡터를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벡터가 뭔지를 배웠죠. 벡터는 행렬의 특수한 경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벡터는 행벡터하고 열벡터가 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뒤에서 열벡터를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해벡터는 위의 열 방식을 만족하는 x1, x2, xn을 성분으로 가지는 벡터를 해벡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명해라는 거 있는데요. 자명해는 이게 잘 보게 되면 제차 방정식인 경우에는 여기에는 x1, x2, xn이 모두 0 되게 되면 당연히 이 방정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여기엔 b1, b2, bm이 0이죠. 이 경우는 모든 성분이 0인 경우도 해벡터가 되는데, 이 해벡터를 말하는가 하면 자명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면 선행 연립 방정식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거 예전에도 배웠는데요. 예전에 배웠을 때는 이렇게 행렬로 표현하는 형태가 아니고 연립 방정식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연립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행렬로 표현하는 방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행렬 표현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연립 방식 행렬 표현은 일단 행렬곱의 정의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행렬곱이라는 것은 여기 행렬하고 벡터의 곱도 의미를 합니다. 벡터는 행렬의 특수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행렬곱의 정의를 사용하게 되면 위의 연립 방식은 다음과 같은 행렬하고 벡터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 곱하기 x, ax는 b가 되는데요. 여기서 a는 행렬이 되겠고요. 이 행렬은 앞에서 표현했던 개수 행렬이 되겠습니다. a11, a12, a1n, a21, a22, a2n, 마지막 항은 am1, am2, amn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는 미술도로 이루어진 행렬이 벡터가 되는데요. 이 벡터는 이게 열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b도 상수항을 다 모으는 상수 벡터가 되겠습니다. 상수항 벡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ax는 b, 이것을 우리가 앞에 있는 연립방정식의 행렬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뒤에서 가우스 오법 이런 거 할 때는 여기에 있는 미지수는 빼고 여기에 있는 행렬, 개수 행렬하고
네, 상수항 벡터를 네, 하나로 바꿔주고 네, 새로운 행렬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네, 열 벡터를 네, 왼쪽에 오른쪽에다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열 벡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개수 행렬 벡터와 이거 좀 들렸네요. 개수 행렬과 상수항 벡터를 다음과 같은 하나의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를 첨가 행렬이라고 말합니다. 첨가 행렬. 그래서 첨가 행렬은 일반적으로 여기다 a에다가 틸다를 물결표 틸다를 써줍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예제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에서는 네, 기하학적 해석, 우리가 연립방정식 하게 되면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하겠죠. 뭐 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각각의 네, 방정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기하학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의 존재성,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 두게 되면 연립방정식에서 가장 관심 가는 게 뭔가 하면 이 해가 존재하냐 안 하냐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해가만 존재한다면 네, 해의 유일성, 네, 유일한지 아니면 많은지, 무수히 많은지, 두 개인지 이것이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한 걸 보기 위해서 m하고 n을 2로 두겠습니다. mn을 1을 두게 되면 이게 행수하고 열수가 2죠. 다시로 가면 두 개의 미지수하고 두 개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x1, x2를 미지수로 갖는 두 개의 방정식 이렇게 적었습니다. a11 x1 플러스 a12 x2는 각기 b1, a21 x1 플러스 a22 x2는 각기 b2가 됩니다. 했을 때 우리가 x1, x2를 네, 평면 좌표계에서의 좌표로 보게 되면 네, 평면 좌표계가 되면 2차원 되겠죠. 2차원에는 두 개 좌표로 보게 되면 네, 위에 있는 네, 방정식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두 개의 직선을 의미합니다. 네, 직선 의미하기 때문에 네, 이 연립방정식이란 거는 두 직선이 네, 사귀는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1, x2가 해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가 되는가 하면 두 개의 직선은 교점을 가지며 그 교점의 좌표가 x1, x2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이 네, 해를 가지려면 두 직선이 사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직선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두 직선이 교차하여 단 하나의 해를 갖는다. 교차한다는 것은 사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뭐가 되는가 하면 A11 대 A21, A12, A22의 B가 같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수학 1에서 네, 미적분 수학 1에서 네, 가능하게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두 직선이 일치하여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뭐가 되는가 하면 A11, A2, A12, B1 네, 요게 세 개가 뭐가 되는가 하면 네, 비례 관계를 이루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11, A21, A21, A22, A, B1, B2가 서로 같게 되면 이거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갖게 됩니다. 이때는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는 직선 방정식하고 이 직선 방정식이 동일한 직선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두 직선이 평행하여 해는 없는 경우가 됩니다. 네, 즉 다시 놓고 말하면 두 직선이 평행이 됩니다. 그러면 해가 사귀지 않겠죠. 해가 없습니다. 그 경우 뭐가 되는가 하면 A11하고 A21하고 A12, A22가 같으며 B1하고 B2의 비례하고는 비례식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두 직선이 평행하면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하학적 해석으로 봤고, 기하학적 해석이라는 거는 직선하고 직선의 관계를 알아봤고, 네, 그리고 해의 존재성, 네, 해의 존재성은 이게 해가 하나인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해가 없는 경우를 나눴죠. 네, 그리고 해의 유일성은 어느 경우가 되는가 하면 딱 이거밖에 안 됩니다. 두 직선이 교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우스-소고법을 알아볼 건데요. 가우스-소고법이란 거는 실제로 소고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면 네, 미지수를 하나로 소거해가지고 네, 하나의 미지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1차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네, 가우스-소고법은 네, 하나의 미지수를 소거를 해가지고 네,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위삼각 형태로 주어진 연립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이게 2x1 플러스 500x2는 각기 2, 13x2는 각기로 마이너스 12. 여기서 왜 위삼각 행렬이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것을 행렬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네,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행렬 쓰게 되면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는 x1, 여기는 x2,
플러스일 수 있고 는 네, 여기는 네, 상수항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6이 됩니다. 네, 행렬의 곱셈에 의해서 이 원소하고 여기 곱해지고 이 원소가 이 곱해지고 더해지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x1 플러스 5배 x2 하니까 여기는 2가 되겠습니다. 네, 2가 되고 1행 2열은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가 5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13x2가 되죠. 앞에 있는 x1이 없는데 x1 앞에 있는 네, 개수는 뭐가 된가 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 되겠고요. 여기가 13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행렬을 보게 되면 이거는 위삼각 행렬이 되겠습니다. 즉, 이 대각선 위에 있는 값이 네, 존재하며 대각선 밑에 있는 값들은 다 0이 되겠죠. 여기 0이죠. 네, 이런 걸 위삼각 형태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식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 방정식은 네, 미수가 두 개지만 아래 방정식은 미수가 하나가 되죠. 미수가 하나라는 거는 이런 1차 방정식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1차 방식으로부터 일단 두 번째 식을 구하게 되면 x2는 같기로 양변을 13을 나누게 되면 x2는 같기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너스 2를 위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x1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x1 구하게 되면 6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뭐라는가 하면 위에처럼 연립방식 해를 구하는 과정을 호치환이라고 말합니다. 왜 호치환인가 하면 네, 밑으로부터 위로 계산하는 과정이 됩니다. x2를 계산한 다음에 x1을 계산하고 이런 거는 호치환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전치환도 있겠죠. 전치환이라는 거는 일단 x1을 계산하고 x2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네, 첨자가 네, 작은 데로부터 네, 큰 데로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전치환이 되겠고요. 호치환은 일반적으로 네, 큰 첨자로부터 네, 작은 첨자를 해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네, 호치환이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네, x1, x2가 있을 때 x1은 소거하고 x2는 네, 후에 소거하죠. 네, 그 때문에 호치환을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연립 방식을 일반적으로 행변화를 사용해요. 네, 여기서 행변화를 이제 배울 건데요. 행변화 사용해가지고 위삼각 형태의 연립 방식으로 변형하고, 네, 이를 후치환을 하는 과정을 뭐라는가 하면 가우스-호흡법이라고 말합니다. 네, 다시 놓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네, 연립 방식 주어졌을 때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일반 형태의 연립 방정식을 네, 여기에는 위삼각 형태의 연립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 바꾸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행변화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변화라는 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이런 걸 말해요. 여기서 보면 2x1 플러스 500x2는 2, 마이너스 4x1 플러스 3x2는 각기 마이너스 30이 되죠. 일단은 이 식에서 두 번째 식에는 x1을 소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윗식에다가 1을 곱해가지고 아래식에다 더해주게 되면 네, 0이 되겠죠. x1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됩니다. 이게 2 곱하게 되면 4가 되죠. 4에서 마이너스 4를 더하게 되면 0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1식에다가 네, 1식에다가 1을 곱하고 2식에 더해주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위에 식은 2x1 플러스 5x2는 각기 2가 되고 여기서 더하게 되면 여기다 2 곱했으니까 여기 10이죠. 10에다 3 더하게 되면 13이 되겠고요. 여기다 1 곱하게 되면 4가 되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4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6 해서 위에는 식하고 똑같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는 네, 네, 여기에는 행변환을 고쳐가지고 행변환을 사용해가지고 네, 위삼각 형태의 연립 방식으로 변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이거 할 때는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서 후치환 과정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합해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가우스-호흡법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우리가 네, 연립 방식을 씌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공학에서 네, 가장 많이 쓰는 네, 것 중에 하나가 네, 전기 회로망이 되겠습니다. 네, 전기 회로망 보게 되면 네,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데요. 여기 전원이고요. 네, 여기가 뭐 저항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로망이 되겠습니다. 전류는 네, 여기에서 플러스에서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네, 이동을 하죠. 네, 이게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법칙은 뭘 말하는가 하면 여기 전류 법칙이 되겠습니다. 네, 전류 법칙. 아래는 전압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법칙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네, 여기에 관련된 네, 연립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미수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끓이면 전개혈로에서 미지전류 x1, 네, x1은 여기 i1. 그러니까 여기 전류하고 전압 사이의 관계를 해가지고 여기 전류를 구하는 겁니다. 네, 이런 전기 회로망에서 i1, 여기 i2, 여기 i3가 있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가 되는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1, i2, i3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 여기 i1, i2, i3에 관련된 네, 방정식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i1, i2, i3니까 일단 3개죠. 그래서 네, 방정식 3개가 세워도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류법칙은 여기 회로상의 임의의 한 점, 그러니까 회로상에 있죠. 임의의 한 점, 이 PQ 임의의 한 점을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네, 그러니까 흘러 들어온 전류하고 네,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는 걸 말합니다. 네, 다음에 전압법칙은 임의의 폐회로에서 일단은 닫혀 있어야 됩니다. 폐회로에서 모든 전압 강하의 합은 가해진 기전압. 이 기전압이라는 거는 여기 전원의 전압을 말합니다. 여기 전원은 여기 80V가 되고요. 여기는 90V가 되죠. 네, 여기 같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폐회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일단은 네,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전리법칙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노드점 P하고 Q, 네, P하고 Q에서의 네, 네, 흘러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것의 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P점에서 흘러 들어오는 전압은 전류는 뭐가 있을까요? P점이 요점이죠. 네, 일단은 여기 I1이 여기도 I1이에요. 여기 I1. 네, 여기하고 여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I1이 지금 흘러 들어오고요. 네, 여기 들어오죠. I1이 흘러 들어오고 네, 여기도 I3가 또 흘러 들어오나요? 맞죠? 네, B점 보게 되면 네,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하나 흘러 들어오고요. 네, 이쪽 회로에서는 이렇게 전류가 하나 흘러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I1, I2. 네, 흘러나가는 거는 I2죠. 네, 그래서 흘러나가는 거는 마이너스로 하고 흘러 들어오는 거는 플러스로 합니다. 네, 그래서 흘러 들어오는 거는 여기 I1, I3가 되겠고요. 네, 흘러나가는 거는 네, 마이너스 I2가 됩니다. 그래서 요 합이 같다 했으니까 원래는 I1 플러스 I3는 같기로 I2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거 다시 표현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Q점 보면 어떻게 되는가요? Q점 보게 되면 여기에 흘러 들어오는 거 있죠. 흘러 들어오는 거는 I2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흘러 들어오는 게 하나 있고요. 흘러나가는 거는 하나 이렇게 흘러나가고 하나 이렇게 흘러나가죠. 그래서 I2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I3가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게 P하고 Q점은 네, 각각 해도 되고요. 네, 한 점만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되는가 하면 I1, I2, I3에 관한 네, 방정식이죠. 방정식인 미수가 3개니까 네, 3개 방정식만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여기에는 피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right 루프 하니까 네, 오른쪽에 있는 루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프. 네, 이 루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I2가 있죠. 여기도 이렇게 지나고 I2 해서 네, I2에는 네, 지금 10V가 흐르나요? 여기가 10V가 흐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압, 여기가 전압이 똑같아요.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는 I3입니다. I3. 네, 전류가 여기는 I2가 되고 요 회로에서는 여기 I2, I3가 됩니다. 잘 안 보이나요? 여기 I3가 됩니다. 그래서 10배의 I2 이렇게 흘러가죠. 10배의 I2.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류 곱하기 전압하게 되면 I 곱하기 R 하게 되면 네, U가 되죠. 네,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 곱하기 전압은 10I2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10하고 15를 더하게 되면 25가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전류가 똑같습니다. 다 I3입니다. 그래서 25, I3는 각기 90, 여기 90V죠. 90V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왼쪽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네, 왼쪽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네, I2가 있고요. I2.
그래서 I2에는 10V에 15 ohm이죠. 10ohm의 I2가 되겠고요. 여기는 하나밖에 없죠. 20밖에 없죠. 네, 여기 똑같은데. 그래서 20 I1, 여기 I1이죠. 는 80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X1은 I1, X2는 I2, X3는 I3라고 두게 되면 여기에 주어진 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연립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X1 빼기 X2 플러스 X3는 0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X1 플러스 X2 마이너스 X3는 0이 되겠고요. 10배 X2 플러스 25의 X3는 각기 90, 20X1 플러스 10배의 X2는 각기 80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연립 방식을 만들었죠. 이 연립 방식 풀게 되면 우리가 여기 X1, X2, X3를 구할 수가 있고요. 네, X1, X2, X3 구하게 되면 똑같이 뭘 구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 전류 I1, I2, I3가 얼마가 되는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첨가 행렬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 1, 마이너스 1, 1 되겠고요. 여기 X1, X2, X3 앞에 있는 개수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0, 10, 25, 20, 10, 0. 여기는 상수항은 0, 0, 90, 80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회로망에서의 전리방정식을 사용해 가지고 방정식 세우는 게 뭐 어렵지는 않죠. 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칙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회로상의 임의의 한 점에 흘러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흘러들어오는 거하고 흘러나가는 게 같다. 그리고 임의의 폐회로에서, 그러니까 이게 폐회로란 거는 이 회로를 끊었다고 보면 됩니다. 폐회로에서 모든 전압 강합, 그러니까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가 되는가 하면 가해진 전압과 같다. 네, 그래서 뒤에 연수 문제도 있는데 연수 문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뒤에서는 우리가 가우스 오법을 사용해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봅니다. 여기 x1, x2가 x3가 뭐가 되는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우스 오법 할 때는 우리가 일단은 뭘 하는가 하면 소호법이니까 일반적으로는 x1 여기 투식을 그대로 두고 아래 식에서 x1을 소거하게 됩니다. x1 소거하게 되면 x2하고 x3만 남겠죠. x2, x3에서 또 x2는 그대로 두고 방정식도 그대로 두고 밑에 있는 방정식에 x2를 소거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x1의 소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행을 추측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렬의 첫 번째 행을 첫 번째 행 있죠. 네, 이것을 추측행, 이거 피바도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래 방정식에서 x1 앞에 있는 개수들을 다 소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행렬의 첫 번째 행을 추측행이라고 하고 첫 번째 방정식을 첫 번째 방정식 있죠. 첫 번째 방정식을 추측 방정식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x1의 개수를 이 단계의 추측이라고 말합니다. 추측, 피밭. 그래서 x1 앞에 있는 개수가 뭐가 되면 1이죠. 이 1을 뭐라는가 하면 추측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추측을 선택해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아래에 있는 값들을 다 0으로 만듭니다. 근데 지금 이게 빠졌죠. 네, 이 앞에 식 보게 되면 지금 식이 안에 빠졌는데요. 이 식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식에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x1 앞에 있는 개수가 1 되니까 두 번 식에서 x1 초과하려면 뭘 하면 되는가 하면 여기 x1에다가 이 식에다가 이거 더해주면 되겠죠. 네, 더해주게 되면 x1이 0이 됩니다. 일단은 세 번째 식은 x1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되고요. 네 번째 식에서는 여기 20x1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이 첫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20을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뭐가 되는가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네,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다가 두 번째 식을 더하게 되면 다 0이 되겠고요. 첫 번째 식에다가 여기 네 번째 식 아까 마이너스 20 됐나요? 마이너스 20 곱해가지고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니까 두 번째 식이 지금 0이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이 0이니까 두 번째 식을 추측행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측행 되려면 뭐가 되는가 하면 추측 개수
네, 추측이 0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0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 잘못됐네요. 네, 다시 놓고 말하면 여기에는 두 번째 방정식하고 네, 마지막 방정식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x1 빼기 x2 플러스 x3는 0이 되겠고요. 여기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10 빼기 x2 플러스 25의 x3는 90. 네, 이거 올라가니까 30x2 마이너스 20 x3은 각기 80이 되고요. 0, 0은 요건 밑에 두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됐네요. 네,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렬에서는 뭘 하면 되는가 하면 여기에는 3행하고 4행을 각각 위로 한 단계씩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 행은 제일 마지막 행에다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추측 행에 네, 다 0인 경우에는 이렇게 네, 순서를 바꿔가지고 처리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뭐가 되는가 하면 행변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행변환에 행하고 행을 바꾸는 게 행변환 중에 네, 하나의 연산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x2를 소거로 합니다. x2 소거하는데 여기에는 x2 소거하는 거 아니고요. 두 번째 식을 네, 추측으로 두고 추측행으로 두고 세 번째 식에 있는 x2를 소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식에 x2를 소거하려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나요? 마이너스 3 곱해가지고 이 식에다 더해주게 되면 됩니다. 네, 마이너스 3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네, 다음과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마이너스 3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30 하니까 더하면 0이죠. 마이너스 3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75인가요? 75하고 20 더하게 되면 95가 되고요. 마이너스 3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70에서 80 빼게 되면 270에서 80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90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네, 행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번째 행에다가 여기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가지고 세 번째 행에 더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지금 뭐가 되는가 하면 네, 상삼각 행렬이 됐죠. 상삼각 행렬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호치환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0,0은 네, 모든 게 다 성립할까 빼고요. 네, x3을 먼저 계산합니다. x3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90을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x3은 2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x3은 2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x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x2 하게 되면 4가 되고요. 여기 x3하고 x2를 다 접변식이 대입하게 되면 x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1은 2가 나옵니다. 네, 이런 과정을 말하는가 하면 가우스-호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우스-호법은 일단은 네, 여기 행렬을 보게 되면 네, 행렬을 보게 되면 뭘 하는가요? 우리가 네, 가우스-호법 행연산을 통해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네, 이 행렬을 네, 위삼각 행렬로 이렇게 바꿉니다. 위삼각 행렬, 위삼각 행렬 바꾸고, 그러니까 대각선 밑엔 다형이죠. 위삼각 행렬을 바꾼 다음에 후치환 방법을 사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행변환인데 기본 행변환, 행연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행연산은 일반적으로 행동치 연립 방정식이 되겠는데요. 행동치 연립 방식이란 거는 그러니까 이런 연산을 거쳐도 네, 연립 방정식의 해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에 대한 기본 행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행을 교환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행하고 2행을 교환한다. 두 행을 교환하는 것은 네, 기본 행연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다가 더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런 거 했죠. 우리가 소거하기 위해 가지고 네, 뭘 했는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해 가지고 네, 세 번째 행에다 더했다 이런 거 있죠. 네, 그래서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하는 것인 경우도 네, 기본 행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행 연산은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행을 교환하는 것,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하는 것, 한 행에다가 0이 아닌 상수를 곱하는 것.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똑같이 네, 방정식에도 기본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위엔 아래 거는 네, 동치가 됩니다. 네, 방정식에 대한 기본 연산은 두 방정식의 위치를 바꾸는 것. 네. 그리고 한 방정식의 상수배를 다른 방식에 더하는 것.
한 방정식의 0이 아닌 상수를 곱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정리 1이 있는데요. 행동치 연립 방정식. 행동치 연립 방정식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기본 행 연산을 해서 얻은 연립 방정식은 뭐가 되는가 하면 같은 해집합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해를 구할 때 기본 행 연산을 사용해 가지고 위 삼각 행렬로 바꿔 가지고 후치환을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실제로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연립 방정식에서 미지수가 더 많은 방정식을 갖는다면, 미지수보다 방정식을 더 많이 갖게 되면 이거는 과잉 한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지수보다는 방정식이 더 많은 경우가 됩니다. 네, 이런 거는 과잉 한정. 내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하면 이런 경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방정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y는 각기 1 되고요. x 플러스 y는 각기 2가 되고 2x 플러스 y는 각기로 그래서 5 이렇게 주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 연립 방식 보게 되면 일단 미지수가 두 개가 되죠. x, y입니다. 근데 방정식은 몇 개인가요? 3개죠. 네, 이런 방정식은 과잉 한정 방정식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를 갖는다면 이 두 방정식은 서로 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소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립 방정식에서 미지수보다 적은 방정식을 가지게 되면 과소 한정 방정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하면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 각기 1. 요 방정식이 하나인 경우, 이 경우는 뭐가 될까요? 일단 미지수가 두 개지만 방정식은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는 과소 한정 방정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소 한정 방정식인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해를 가지면 모순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방정식인 경우에는 뭐가 되는 x 플러스 y 각기 1 하니까 적어도 해가 하나 있죠. 그래서 x를 1 취하고 y를 0 취하게 되면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순이 없다고 말하고요. 연립 방정식이 모순이 없다고 말하고, 연립 방정식 해가 없는 경우에는 모순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방정식이 해를 가질까요?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는 위식에서 아래식 빼게 되면 y를 구할 수가 있죠. y를 구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y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는가요? 3y에서 왜 y 빼니까 2y, 1에서 5 빼게 되면 마이너스 4니까 y가 2가 되죠. 그럼 y가 2가 되면 x를 구할 수가 있죠. x는 뭐가 되는가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식에서 보게 되면 y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는 2분의 7 되나요? 맞죠? 이게 y 넘어가게 되면 7, 2분의 7 되죠. 근데 여기에는 x 플러스 y가 2가 아니죠. 마이너스하고 2 더하게 되면 요거는 x 플러스 y는 뭐가 되는가요? 3.5니까 2분의 1인가요? 2와 같지 않죠?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인 경우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모순이 있다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놓고 말하면 연립 방식에 해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오법의 연립 방식의 세 가지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를 무한히 많이 갖는 경우에 대한 가우스-오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우스-오법을 사용해 가지고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해를 하나 가지는 경우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첨가 행렬에 대응되는 4개의 미수를 갖는 3개의 연립 방식을 선행 연립 방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기 3x, x1 플러스 2x2 플러스 2x3 마이너스 5x4는 각기 8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일 뒤에 있는 행운은
이 열 벡터는 네, 상수항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열 방식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네, 소거법을 씁니다. 네, 일단은 여기에는 1행을 추측행으로 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0.6, 1.1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네, 1행에다가 뭘 곱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0.1을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0.1 곱해가지고 2행에 더해주게 되면 0.6이 0이 되죠. 3.0 곱하기 마이너스 0.2 하게 되면 마이너스 0.6 더하게 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2행 더하기 1행에다가 마이너스 0.1을 곱해가지고 더해주게 되면 네, 2행에 있는 요 첫 번째 값이 0이 됩니다. 네, 그리고 1.2가 되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0.4를 곱해가지고 1행에 마이너스 0.4 곱해가지고 3행에 더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더해주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 밑에 있는 요 원소를 0으로 만듭니다. 네, 그러면 3행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3행에다가 2행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더하게 되면 여기 0이 됩니다. 네, 더해줬더니 네, 세 번째 행은 다 0이 됩니다. 네, 그러므로 구치환을 사용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일단은 여기가 x1, x2, x3, x4죠. 구치환 사용하니까 여기 x2, x2는 1 마이너스 x3 플러스 4배 x4가 됩니다. 요 식으로부터 계산한 거예요. 여기다 1.1, 1.1 마이너스 0.4, 1.1 되니까 이것을 1.1 나누게 되면 여기가 1, 1 마이너스 4, 1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x2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x2는 1 빼기 x3 플러스 4배 x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식으로부터 x1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x1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2 빼기 x4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에 x3하고 x4는 네, 자유변수가 되기 때문에 임의의 값을 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x3를 위해서 0, x4를 0 둬도 해가 되고요. x3를 1, x4를 1 넣어도 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경우가 됩니다. 네, 다음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층과 행렬에 대응되는 세 개의 미지수를 갖는 세 개의 선행열 방식의 해를 구해라. 네,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여기는 3, 0, 6이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은 여기서 보니까 여기 2하고 6을 소거해야 되죠. 네, 1열에 있는 네, 원소들을 다 소거해야 됩니다. 3 밑에 있는. 그래서 2행에다가 1행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하게 되면 2행이 여기가 소거됩니다. 이거 3행이 6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3, 2, 1, 3, 2 그대로고요. 네, 여기다 더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해가지고 더해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되고 여기는 3분의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네, 다음에 3행은 여기 마이너스 2, 2, 0이 되겠고요. 네, 다음은 여기 마이너스 1을 소거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얼마 곱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 네, 그래서 마이너스 6 곱해서 네, 3행에다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식으로부터 왜 해가 없는가 하면 네, 이 식이 지금 의미하는 게 네, 다음을 의미합니다. 네, 세 번째 행어는 지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0, 네, x1 플러스 0배의 x2, 0배의 x3는 뭐가 되는가 하면 12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0에다가 임의 값을 더해도 0이죠. 그래서 0은 같기 12가 됩니다. 이거는 해가 없죠. 0하고 12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행사다리꼴하고 네, 행사다리꼴로부터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소법의 마지막 단계에서 얻어지는 개수 행렬을 뭐라는가 하면 여기 개수 행렬하고 첨가 행렬은 모두 행사다리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행사다리꼴 형태는 뭐가 되는가 하면 모든 성분이 0이 행이 되는 모든 성분이 0이 행이 있다면 그러니까 모든 성분에 0이 있는 행이 있다면 제일 아래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행렬의 모든 성분들이 다 0 되게 되면 그 행은 제일 아래에 위치해야 됩니다. 여기 A 보게 되면 지금 0이 있는 행이 다 제일 아래에 있죠. 이런 거는 네, 사다리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성분이 0인 행은 네, 반드시 제일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네, 제일 왼쪽에 있는 0이 아닌 성분,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0이 아닌 성분은 바로 위에 행에서 보다 항상 오른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행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행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3분의 1은 위에서 0이 아닌 행의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의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3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행렬은 뭐가 되는가 하면 행사다리 꼴입니다. 네, B도 똑같죠. B도 똑같 보게 되면 여기 12가 있습니다. 네, 12는 지금 왼쪽으로부터 0이 아닌 성분이죠. 네, 12가 있는데 두 번째 행에 있는 네, 0이 아닌 제일 왼쪽 행은 요거죠.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3분의 1은 12의 왼쪽에 있죠. 12는 마이너스 3분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있고 여기서는 3이죠. 네, 그러면 3의 오른쪽에 마이너스 3분의 1 있죠. 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CD는 왜 안 되는가 하면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봤을 때 네, 3행에서 네, 가장 왼쪽에 있는 0이 아닌 위치는 여기 1이죠. 네, 여기서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근데 1이 마이너스 3분의 1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있죠. 그래서 요거는 되지 않습니다. 네, 요거 안 돼요. 네, 그리고 요 경우는 왜 안 되는가 하면 이게 0, 0, 0이 지금 가장 밑에 있어야 되는데 모든 성분이 0이면 이런 행들이 있다면 제일 아래에 위치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위치해 있죠. 네, 이런 것도 네, 행사다리꼴 형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뭘 설명하는가 하면 행사다리꼴 형태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요? 네, 우리가 쉽게 호치환을 사용해 가지고 네, 해를 구할 수가 있죠. 혹은 또 이게 해가 존재하지 않는지 하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네, 가우스 호법을 네, 사용해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얻어지는 개수 행렬하고 청구 행렬은 모두 다 뭐가 된가 하면 행사다리꼴 형태가 됩니다. 네, 그리고 각 행의 가장 왼편에 있는 0이 아닌 성분을 모두 1로 만드는 것을 네, 앞에서는 1로 만들지도 않았죠. 1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네, 나눗셈 하지 않고 직접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로 만들 때는 뭐라는가 하면 1로 만든 것을 네, 축소된 사다리꼴이라고 말합니다. 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네, 이런 겁니다. 네, 여기서 지금 이게 3 마이너스 3분의 1 있죠. 여기 3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값들을 다 1로 만든다는 건 의미가 되겠습니다. 1로 만든다는 거는 요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요 행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되죠. 3분의 1 곱하게 되면 여기가 1, 3분의 2, 3분의 1 여기는 네, 마이너스 3 곱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곱하게 되면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네, 가장 왼쪽에 있는 0이 아닌 성분을 다 1로 만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네, 여기다가 1을 만들게 되면 3분을 곱하면 되겠죠. 이 두 번째 행에는 네,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네, 행사다리꼴 행렬을 축소된 네, 사다리꼴이라고 말합니다. 네. 네, 가우스 호법을 사용해서 열방식에 대항되는 첨가 행렬의 행사다리꼴 형태가 다음과 같을 때 네, 이런 형태가 일반적으로 얻어집니다. 했을 때 해가 없는 경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 f의 r 플러스 1, f의 r 플러스 2, fm 중에서 적어도 0이 아닌 값을 가지는 경우 네, 앞에서 네, 12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이 0이 아닌 경우가 있게 되면 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0하고 네, 0이 아닌 값이 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r 하고 m 네, 지금 네, nby n이죠. 네, m이 같아야 됩니다. 여기 r하고 m이 같게 되면 이때는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뭐가 되는가 하면 f의 r 플러스 1, fm 네, 요 값들이 다 0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r이 m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3에서 네, 연습 문제는 여기서 1번, 2번, 5번, 17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네, 그래서 앞에서 네, 배웠던 네, 가우스 호흡법, 네, 기본 행연산을 사용해 가지고 가우스 호흡법 쓴 거죠. 네, 가우스 호흡법 사용해 가지고 네, 해를 구하는 과정. 네, 그리고 네, 전기 회로에서의 연립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 등등을 네, 잘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관건은 일단은 네,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방정식의 해를 네,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